영육강건TV. 자, 이번 시간이 오장육부 내장편의 그 끝 시간이 되는데요. 왜 육장육부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게 되면 목, 화, 토, 금, 수, 목에는 간과 담이 짝, 그래서 화에는 심장, 소장, 비장, 위장, 폐장, 대장, 신장, 방광이 짝이 됐으면 이게 오장 오부가 되어야 되는데 왜 육장육부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한 것은 바로 화에 있는 심장과 소장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마음, 심장, 그 심장의 군주, 군에서 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기죠. 그 중요한 임금에게는 신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임금의 부인이라는 왕비에게도 시녀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이해합시다. 심장의 신하는 심포입니다. 왜? 심장을 보호해야 되니까. 소장이라는 왕비의 시녀는 바로 삼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 옆에 심포, 소장 옆에 삼초라는 것이 하나씩 더 들어가니까 육장육부가 됐구나라고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심장 옆에 심포와 소장 옆에 삼초라는 걸 두었는가라는 것은 먼저 이렇게만 아주 간단히 이해합시다. 심장은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을 보호하고 있는 심포란 심장에 병이 들어가기 전에 심포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심장에 병이 들어가게끔 심장을 먼저 보호하고 싸고 있는 것이 심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왕비에게도 삼초라고 하는 시녀가 있는데 그 시녀를 뚫고 들어가야 소장이라는 왕비의 병이 침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심포와 삼초에 대한 뜻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좀 난해하게 들리시겠지만 심포와 삼초는 무형의 장기, 우리가 간이다, 심장이다, 비장이다 이런 것은 유형의 장기, 눈에 보이는 장기인데 심포와 삼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거기서 좀 혼란이 오실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는 우리 몸 겉으로 흘러가는 내장의 길이라는 경락이 있다는 얘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의 길, 심장의 길, 대장의 길은 다 있지만 심포와 삼초의 길도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반드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이지만 그 심포와 삼초의 길 또한 우리 몸 겉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몸에 흘러가는 육장육부의 길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특히 유럽 쪽에서 동양의학을 상당히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이미 다 그 길을 밝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 여기서 이제 좀 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심포와 삼초라고 하는 것이 육장육부라는 길이 있는데 요거까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십사경맥, 십사경락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두 개가 더 포함된 이유는 우리 몸 정가운데 인맥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뒤 정가운데 척추에 독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육장육부에다 이 두 개 길을 포함하니까 바로 14개, 십사경맥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는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인맥과 동맥은 다른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일단 이렇게 심장과 소장에 하나 심포와 삼초라는 것을 덧붙여서 바로 육장육부가 됐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삼초에 대한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흘러가는 이 모든 것은 기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건 보이죠. 전기가 흘러가는 건 보이지 않지만 전기에 의해서 우리가 피부에 갖다 대면
죽을 지경에 이르지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도 눈에 보이지 않고 흐르는 것을 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우리 몸에는 생체 전류라는 것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럼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혈 소통이 잘 돼야 한다. 그러면 기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가 가면 혈이 따라 붙는다. 이 말로 좀 쉽게 이해합시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가장 먼저 기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고 기의 흐름이 막히면 피가 오지 못하니까 병이 들겠구나. 왜? 우리 몸에는 반드시 피가 흘러 해당 처의 모든 세포에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흐르는 그 길에는 생체 전류도 함께 흐른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것이 잘 흐르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 피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철분에 관계된 것이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그래서 피가 흐르지 못한다? 기혈 소통이 안 된다. 기의 흐름이 안 되는구나. 생체 전류도 잘 흐르지 못하겠구나. 이곳에 흐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침을 놓게 되면 침은 전도체입니다. 그래서 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즉 전기를 끌어당겨서 생체 전류를 모으면 기가 통하게 되고 피가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이 아닌 막대기를 꽂아 놓는다.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체라는 전기가 흐르는 것이 효과가 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드릴 때 알루미늄 호일을 잘 이용하세요. 그 알루미늄 호일은 뜻밖의 의외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효과와 체온 상승의 효과와 등등에 대한, 그런데 바로 침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꼭 말씀을 드려서 침을 이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3초라고 하는 것은 왜 3초가 되느냐? 이 3초라는 세계 3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머리부터 명치까지가 상초, 명치에서 배꼽까지는 중초, 배꼽 밑은 하초라고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3등분하여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의 3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지킨다, 전체를 지킨다 하여 몸 전체의 3초라는 기 에너지를 가지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초라는 것은 또한 이처럼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간 내용에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육장육부가 됐는지, 그리고 왜 십사경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 과연 머리부터 발끝 모든 병의 원인은 바로 내장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내장의 문제를 먼저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건강한 답은 피입니다. 바로 그 피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다른 부분에서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내장이라는 육장육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뒤에 한 편을 더 넣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내장 기능 조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장 기능이 넘치고 있다, 부족하고 있다. 그럴 때 넘친 것은 억제하고 부족한 것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뒤편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